입시 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입시 우문현답의 주제는요. 세상에서 가장 애매한 친구들, 바로 내신 3, 4등급 친구들의 입시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친구들보다 한 단계 아래인 4, 5등급 친구들을 위한 입시 전략은 이미 강의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이미 수많은 친구들이 벌써 몇만 건 이상 조회가 됐는데, 자, 이제 내신이 3, 4등급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정말 애매합니다. 제가 입시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심경도 이해가 되고, 특히나 이건 제도가 잘못된 것도 있어요. 이게 정말 저도 짜증나는 게, 사실 몇 등급이면 어떻게 한다, 뭐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게 명확한 선이 딱 있으면 되고, 사실 수시정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수시와 정시, 그 선발 시기가 다른 그 미묘한 차이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쓸까 말까, 근데 정시를 잘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고민 속에서 사실 안 해도 되는 고민까지 지금 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정책 결정권자님들께서 볼 일은 없지만, 제 작은 목소리라도 하나를 내면, 전 개인적으로 수시정시를 빨리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수시정시를 아예 합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오늘도 강의 준비를 하면서 참 여러분 마음도 느껴지고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있으니, 일단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골라보자고요. 선택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건 현실, 자, 여러분의 needs, 욕구와 reality, 여러분의 현실을 명확히 보고 스스로 선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risk risking, 그 take the risk, 그 위험을 좀 감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needs가 내신이 3,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대학이라면, 또 여러분의 needs가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 15개, 한 20개 정도 대학 정도 가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needs가 선생님 저는 인서울이나 인수도권만 해도 돼요. 내지는 지방 친구들이라면 선생님 저는 거점 국립대만 가도 돼요. 부산대 가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친구 분명히 있죠. 그리고 저는 무조건 어떤 특정한 학과를 가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기계학과, 저는 수의학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니면 정반대요. 선생님 저는 올해 집안 사정상 내지는 제가 저를 봤을 때 재수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좀 하셔야죠. 그러면 수시 등급별, 여러분들 내신 등급별 그 합격 비율을 자료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제 2018학년도 서울시 교육연구원에서 이제 이 분석 자료를 이제 통계를 내서 이제 공지를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레벨 때 친구들은 뭘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제가 입시 강의를 찍어줄 준비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 쓰면 되는 겁니다. 최상위권 1등급부터 사실 1, 2등급 친구들은 교과를 써도 종합을 써도, 특히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율도 높고 합격률도 굉장히 올라가죠. 사실 이 친구들 중에서 논술은 뭐 약간 안전빵 느낌으로 쓰지만 논술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뒤에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높은 논술 합격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밑에 레벨 때 친구들이 오늘 주제에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내신이 2.5만 되더라도 그래도 3.0 안쪽까지, 그러니까 2점대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적성도 안 써버립니다. 무슨 적성이야 그러면서 교과 전형 지원도 이 정도 적당히, 종합 전형 지원도 이 정도, 그 다음 논술 전형을 이제 이 정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합격률들을 보면 교과 전형이 확실히 합격률이 좀 높고, 종합 전형이 확실히 내신 성적이 떨어질수록 어떤가요? 확실히 합격률이 좀 떨어지죠. 종합 전형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결국 1차 기준은 성적입니다. 1차 기준은 성적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좀 그 다음 뭐 비교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을 보면 이제 그 밑에 레벨대로 내려오면 어떤가요?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여기서부터 이제 적성도 조금씩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레벨대 친구들은 이제 뭘 해도 애매한 거예요. 지금 이제 자료 천천히 살펴보시고 배포용 자료로 이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다시 뽑아서 좀 살펴보십시오. 쉽지가 않다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교과를 집중할 거냐, 종합을 집중할 거냐, 논술을 쓸 거냐, 적성을 갈 거냐, 이 3, 4등급 친구들 지금 다 애매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 명확하게 선생님 선들을 좀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니즈에 맞춰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살펴보시라고. 그리고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선택이건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고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건 무섭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정시오리를 하면 정시 떨어져서 재수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선생님 전 재수는 절대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적에 맞는 대학 쓰시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대학 가면 제가 불만족할 건 건데요. 그게 또 기회비용인 거예요. 그런 기회비용들을 명확히 판단을 해야 여러분들 입시판이라고 하던데 입시판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이러고 있으면 제일 확실한 건 가장 가기 싫은 곳에 가 있을 거예요. 시작할게요. 선택과 집중. 모두 다 준비할 수는 없으니 학종에 내가 좀 더 집중을 할 건지, 수능 최저에 맞춰 교과와 논술을 갈 건지, 적성형일 건지, 얘기했던 정시 올인할 건지. 알겠죠? 물론 약간씩 섞을 수는 있겠죠. 학종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쓰고 뭐 교과를 하나 쓴다거나 이런 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요. 볼게요. 먼저 학종형. 학종에 집중 준비하는 친구들, 3, 4등급 때, 레벨 때 친구들은요. 일단 학교 선배님의 입시 결과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고냐 자사고냐 특목고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죠. 사실 자사고 특목고 3, 4등급 친구들은 사실 학종을 좀 쓰는 게 좀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자신의 니즈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최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데요. 제가 3, 4등급인데 종합을 쓸까요 말까요? 이걸 제가 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 선배님의, 또 일반고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고 내신 3, 4등급 친구들이 아까 종합전형 합격률 떨어지는 거 봤죠? 근데 여러분 학교는 좀 다를 수 있으니 여러분과 비슷한 성적대 선배님의, 학교 선배님의 입시 결과를 보시고요. 그다음 남은 기간 동안 전공 관련돼 있는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기계 관련된 학과를 가겠다. 그럼 여러분들 탐구에서 물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계공학과를 가겠다면. 특히 공대를 가겠다면 사실은 기계공학과를 포함해서 공대를 가겠다면 사실은 물리 기본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목 성적들이 예컨대 지구과학 성적보다, 예컨대 일본어 성적보다, 예컨대 영어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공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좀 더 집중해서 다 3434 나올 바에야, 베스트는 다 성적이 오르는 거겠지만 한두 과목이라도 1, 2등급이 나온다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분명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최소한의 비교과는요. 일단 봉사가 60시간 이상은 돼야 되고, 독서활동도 10권 이상, 그리고 동아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될 수 있으면 전공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전공 관련된 게 아니어도 여러분이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이라거나 협동 능력이라거나 우리가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되죠. 그리고 자소서 대비는 지금부터,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고3 혹은 고3 혹은 고3 여름 지금 당장 준비를 하세요. 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도 선생님이 이미 강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포마 자기소개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1번, 2번, 3번 항목에 대해서 선생님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1차 기준이 되는 그 성적대에 대해서 선생님이 크게 각 대학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3그룹과 4그룹으로 좀 쪼갰어요. 그럼 분명히 보면 어떤 거야? 최고점과 최저점들을 보면 3등급 대 친구들에게 그렇죠, 우호적이지 않죠. 최저점 친구들 중에서 3등급 문뚜껑 이렇게 열고 들어간 친구들에게 인하대, 아주대 요 라인들, 그 다음에 단국대 여기 일부 자연계열도, 국민대 일부 자연계열들입니다. 자, 4그룹 대학들로 조그만 스펙트럼을 더 넓혀보면은 이제 3, 4등급 친구들에게 약간 이제 좀 문이 열려있는 게 좀 보여지죠. 그런데 이건 다시 한번 서울시 기준 자료라고요. 서울시 기준. 알겠죠? 지방에 있는 친구들 좀 다를 거고 학교마다 좀 다를 거고요. 근데 이 자사고 특목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데이터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서울시립대에서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 내신 비율까지 전부 다 공개 오픈을 했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정보연구원 이제 내부 세미나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래요. 서울시립대가 인문계 전체 평균, 자연계 전체 평균은 2.4, 2.5, 2.5, 2.4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일반고 학생들은 이렇게,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은 이렇게. 이게 지금 자사고 일반고의 그렇죠, 분명한 갭입니다. 합격 비율로 따지면
일반고 학생들이 한 70%,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한 30% 정도 합격을 했는데 합격한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평균, 그 다음에 합격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 평균, 특히 특목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신이 낮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이 각 대학에서 다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교 모교 선배님의 자료와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수시 모집에서 종합전형 써야 되겠다. 3, 4등급 친구들 이런 판단들을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와 맞춰서 교과와 논술에 집중하는 친구들인데요. 일단 수능 최저가 우선 수준을 넘어서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수능 최저가 전부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 내신은 수능과 직접 연계된 과목에 집중을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 같은 경우 EBS 공부를 통해서 수능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 사실 수능 시험 범위가 학교 여러분들 내신 범위잖아요. 그런데 탐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수능 직접 범위가 좀 아닌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선택 과목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그런 과목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교과 활동은 배제를 하고요.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내신이 3, 4등급인 친구들이 논술 전형을, 논술 준비를 일찍부터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논술 선생님들께서는. 저도 어떤 취지이신지는 공감이 돼요. 그런데 아까 합격 비율 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논술 준비를 하다가 수능 준비나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을 위험하게 입시 전략을 짜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과생들은 6월 이후, 심하면 여름 이후부터라도 준비를 하세요. 전제는 뭐냐? 그 전까지 수능 공부를 해서 수능 최저가 일단 좀 돼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올해 논술 전형 인원수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이제 2020학년도 논술 전형 이제 입시 요강 따로 이제 강의 준비를 해서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큰 틀은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틀만. 자, 그러면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하에 보세요. 인하대학교 교과전형 2019학년도 이 입시 결과 사례인데요. 보세요. 인하대가 3개 합 7등급이었습니다. 인문계열에서. 그 다음 자연이 2개가 2등급인데 하나 주의할 건, 자, 이 다음 연도 2020 입시 전형부터는 2개 각이가 아니라 2개 합사로 변했어요. 그럼 더 완화됐죠. 무조건 2개 각 2등급 이내에서 이제 1등급, 3등급도 되는 완화시켰기 때문에 자,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더 내신 성적은 올라갈 겁니다. 다만 보시면 경쟁률이 위에 있는 2개 이제 전체 인문 자연 경쟁률인데 수능 최저를 동원한 다음 수능 최저를 통과한 친구들의 실질 경쟁률을 봤더니 3대1 수준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합격한 친구들의 내신 평균 성적이 2점대인데 분명히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에게는 어떤가요? 4점대 후반까지도 문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3, 4등급 내신 친구들이 수능 최저가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모든 과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과예요. 특히 작년에 심했던 2과가 인문에서 사학과, 자연에서 에너지 자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기본 경쟁률은 사학과가 6.3대 1, 자, 에너지 자원이 9.0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 즉 수능 최저를 통과한 친구들을 봤더니 1.2.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내신이 9등급이어도 합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신 평균이 각각 사학과가 3.43, 그 다음 에너지 자원이 2.97이었는데 내신 최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내신 최저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쪽 과들은 그렇죠. 수능 최저를 통과한 친구들 이렇게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과마다 분명히 다르는데 분명히 3, 4등급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학교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요. 수능 최저를 바탕으로. 사실 부산대도요. 비슷한 좀 사례가 벌어졌는데요. 이 밑에 이제 부산대 자료인데. 부산대가 이제 3개 합 6에서 7등급 정도. 그 다음 자연계열이 2개 합 5등급. 다만 수학 가형은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되는. 학과별로 좀씩 다르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산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 발표를 했는데요. 모집 인원을 철학과가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가 뭐냐면요. 이과에서 이거 말고도 한 서너 개 학과가 더 있는데 충원율이 0인, 충원 합격이 0인 학과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충원 합격이 0이다. 지원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충원 합격자 예비 번호가 0번 돌았다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인원수 말고는 뭔 거예요? 수능 최저를 합격할 친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집 인원 정원이 8명이었는데 교과 전형으로 8명 뽑는데 수능 최저 맞춰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합격하고 다른 학교 간 애들 빼고 이렇게 이렇게 충원 합격 더 하고 싶어도 합격 인원이 8명밖에 없는 거예요. 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된 친구들이. 그래서 80% 컷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 사학과가 3.78, 3.79. 근데 그 밑에 더 9등급이어도 최저만 통과했으면 됐던 거죠. 이 많은 인원 중에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해양, 나노에너지 다 비슷한 사례인데 가장 심각했던 게 해양학과예요. 11명을 선발하는데 58명이 지원을 했는데 합격 인원이 1명이었습니다. 1명! 그러니까 80% 컷도 나올 수가 없죠. 1명인데.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부산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여기 자료는 준비 안 했지만 강원대도 마찬가지고 일부 직어국 대학들은 최저만 되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3, 4등급 나오는 애매한 성적 대 친구들 수능 공부하세요.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알겠나요? 자, 그 다음은 적성형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생님 저는 적성도 좀 병행을 해볼래요 하는 친구들인데 일단 적성은 딴 거 없습니다. 수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적성 준비에 대한 적성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강의도 이미 준비를 다 해놨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더 알고 싶으면 포마 적성 전형 검색해보면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 그냥 수학이 전부다라고까지 얘기를 할게요. 물론 국어도 보고 또 일부 대학들은 영어도 보지만 수학이 수능 수학과는 달리 유형은 수능 수학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수능 수학과는 달리 굉장히 시간 내에 빡빡하게 풀어야 됩니다. 엄청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어렵지는 않다는 게 모의고사 봤을 때 한 그래도 4등급 안쪽은 나오는 친구들에게 풀어봤을 때 풀만은 하다 이런 수준인데 시간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이게 자신이 적성과 맞는 친구들인지 이런 친구들은 사실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면 금방 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어는요 딱히 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냥 읽어보고 쉬워야 돼요. 적성 국어는 읽어보고 풀었을 때 이거 쉽다 이런 느낌이 안 들면 사실 여러분은 적성 준비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기준은 수학이니까 일단 수학을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요. 내신은 5등급까지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3, 4등급 친구들이 유리한 건 맞는데 5등급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선생님 6, 7등급은요? 6, 7등급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합격하는 비율도 떨어지고 페널티가 커요. 그러니까 적성을 쓰는 걸 제가 말리지는 않을 텐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비교과는 당연히 배제하고요. 그냥 수능 준비의 일단 연장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사실 사교육의 선생님도 있지만 적성 준비해주는 학원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적성 학원을 다니지 말아라까지는 아닌데 수능 공부를 등한시하면서 적성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알겠나요? 적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험이 아닙니다. 특히나 기출분석과 함께 EBS에서 요즘 많이 변형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수능 공부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발 여기저기 학원 기웃거리면서 시간 버리지 마세요. 일단 수능 공부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자 수능 이후 선발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가천대도 특히 이제 이렇게 수능 이후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대학들은 여러분들이 수능 이후까지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수능 잘 보면 네, 이 대학들은 지원만 해놓고 안 가도 되는 거죠. 이 대학 이상 성적이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분위 성적 70% 이상 대학들 80% 선 대학들이니까 이 정도 성적에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은 편안하게 지원하셔도 되는 겁니다. 보험용으로. 알겠죠? 다만 적성에 대한 기출문제 풀고 집중적인 준비는 그러니까 9월 이후부터 9평 이후부터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 적성형 이 대학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한 12개 정도 대학들이 이제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들인데요. 이 중에서 서경대는 올해 선발 인원을 이제 다른 대학들 중에서 조금 늘린 대학도 있지만 좀 유의미하게 굉장히 많이 늘린 데가 서경대입니다. 그래서 서경대 적성 지원하는 친구들은 전년도보다 인원이 좀 많이 늘었다는 거 인지해 두시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국어 수학을 보는데 국수영을 다 보는 학교가 가천대와 을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 국어, 영어, 수학, 영어를 보는 게 고대 세종과 홍대 세종인데 이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또 있죠. 적성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능 최저니까 데이터 각 대학별 요강을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는 가장 선생님이 강하게 얘기할 친구들입니다.
수능 올인하는 친구들이요. 사실 이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서 많이 봤겠지만, 자, 정시 올인해도 되나요? 라는 제가 강의를 이미 준비를 해서 그것도 벌써 몇만 건, 5만 건 이상 조회가 돼서 참 많은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 뭐 힘이 됐어요. 또 이거 보고 합격했어요. 이런 거 많이 받았는데, 동시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거죠. 그냥 별로 공부를 안 하면서, 아, 그래, 아유, 나 3, 4등급 대학 갈 대학이 이거밖에 안 돼? 에이, 나 정시 올인 할래. 하는 친구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일단 수능에 올인하겠다. 내신이 3, 4등급 선인데 그거 안 쓰고 그 대학으로 그 성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학 안 쓰겠다. 그럼 여러분 니즈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루 10시간 플러스 알파는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정시 올인하겠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1, 2등급 안으로 뚫고 들어가겠다는 건데, 아니 1, 2등급 친구들은 노냐고요. 재수생들은 만만하나요?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할 이런 각오도 없이 무슨 정시 올인이에요. 그냥 그럴 각오도 없고 그러지도 않고 있으면 그냥 성적 맞춰서 3, 4등급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좀 안 좋은 대학이라도 가세요. 그냥 망합니다. 10시간도 공부 안 하는데. 그 다음 현실을 직시하라는 건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아, 선생님 전 중경외시는 가고 싶어요. 그럼 중경외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대학의 레벨이 실제로 어느 정도 컷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좀 더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수학의 벽. 사실 가형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다 한 문제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4등급 이하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1, 2, 3등급 친구들이 정시 올인하겠다는 욕심이 있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형 친구들 중에서 4등급 이하 친구들은요. 학교 내신도 3, 4등급이고 모의고사도 4등급 이하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수학의 벽이 엄청 높아요. 수학을 하루에 6시간 이상 해야 그 벽이 깨집니다. 깨질 둥 말둥해요. 6시간 이상 해야.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 2등급 친구들은 노냐고요. 그런데 다시 나머지 과목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수학도 6시, 이것도 최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학의 벽이 지금 넘어설 마음의 준비가 됐냐고요. 어설프게 누구 강의만 듣고 어설프게 무슨 기출문제 패턴만 풀어봤자 3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적 나와봤자 여러분이 정시 올인하겠다고, 수능 올인하겠다고 했던 그 대학들은 못 가요. 어설프게 나형 3등급, 4등급 나와봤자 어딜 가겠어요. 여러분들 수시 모집으로 갈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럴 거면 정시 올인 왜 했냐고요. 선생님 말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3, 4등급 애매한 성적대 친구들은 세 과목 전형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과 정시 세 과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 간에 또 비교도 해보셔야 되겠죠. 또 이미 강의 준비해놨으니까 포마 정시 세 과목 전형을 한번 보시고 이제 아 내가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이 가능한가? 아 그럼 이 정도 내신 수시로 갈 수 있나? 이런 비교를 정확히 해보시라고요.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면 Face the reality. 현실을 잘 보세요. 보세요. 일단 한양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이제 스카이야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최상위권 대학이야. 그죠? 올해 1등급이니까.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라인의 대학들을 선생님이 한 5개 구간으로 한번 쪼개봤어요. 이건 이제 정시 성적 구간으로 한번 쪼개본 건데. 자, 2019학년도 발표 자료입니다. 정시 자료. 자, 한양대가 100분위 성적 95에서 97%, 자연계열이 92에서 95%예요. 근데 그 밑에 성적이 맞물려 있는 대학이 경희대 라인입니다. 사실 경희대와 건대가 이제 정시 컷이 약간 이렇게 좀 혼재가 되는데 원래 좀 그래요. 이 경희대가 뭐 건대가 경희대를 따라잡았다, 뭐 경희대가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요즘 정시판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들 제외하고 그 밑에 대학부터는 이렇게 물리고 어떤 과가 더 높기도 하고 어떤 대학이 어떤 과는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국대와 경희대가 인문계열은 이렇게 좀 비슷한 컷이 나왔고요, 올해. 그 다음 자연계열은 이 정도. 이제 여기 각각 특수한 과들은 있죠. 경희대 한의학과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수의학과 좀 특수한 과들은 배제를 하고 성적 데이터를 좀 뽑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구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단국대학교. 딱 물려있죠? 90에서 95인데 다시 단국대 인문계열이 87에서 90. 그다음에 여기가 89에서 83인데 단국대 자연계열이 이제 84에서 87 요 구간으로 이렇게 좀 물려있죠. 그리고 광운대학교가 이 성적대에서 그대로 이렇게 맞물려서 또 연결이 돼 있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서울 소재 상위 한 20개 대학, 24개 대학에 포함되는 이 대학들마저도 컷이 이렇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어설프게 공부하면서 그냥 3, 4등급, 수시 3, 4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후지니까 나는 그냥 정시 올인할 거야. 이런 되도 않는 각오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안 되는지
정말 냉정한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사실 좀 고민했어요. 괜히 아이들 공부하는데 길을 꺾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사실 선생님 며칠 고민했거든요. 이 데이터는 진작 준비가 됐는데. 근데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죠. 그죠? 도대체 무슨 데이터냐면요. 그 가능성이요. 바로 이렇습니다. 6월 성적과 9월 성적을 서울시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조사를 했어요. 6, 9평 성적과 실제 수능 성적.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자료를 수합해서 데이터가 좀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3등급 친구들이 1, 2등급 간 비율, 그리고 4등급 친구들이 1, 2등급 간 비율입니다. 3등급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20% 선 정도가 1, 2등급으로 갔죠. 6월에 3등급이었던 친구들이. 자, 조금만 부연 설명해 줄게요. 이 데이터는 또 서울시 소재고등학교 학생들의 데이터이고, 재수생은 지금 빠져있는 데이터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국어가 21.4%가 6월에 3등급이었다 1, 2등급이 나왔는데, 자, 4등급부터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6월에 4였는데 수능에 1, 2가 나오는 비율이 국어 6.2%, 영어 7.2%, 수학 가영 7.1%, 수학 나영은 2.7%밖에 안 됩니다. 9월과 비교를 해볼까요? 자, 9월에 3등급에서 1, 2등급 간 비율은 국어 22.9%, 그래도 5명 중에 1명 이상은. 그 다음에 영어 19.3%, 수학 가영 27%, 나영은 30% 정도가 3등급이었는데 1, 2등급으로 갔어요. 그런데 4등급이었는데 1, 2등급으로 간 비율은, 자, 가영 같은 경우는 수학 가영이 특징상 4등급까지도 수학적 내공 좀 있는 친구, 4등급 극조반 친구들 중에서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좀 높게 나왔지만 보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가능성이에요. 그럼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정시올인하는 친구들 상위 5% 안에 들 노력을 하고 있나? 그 정도 확률로 일이 벌어지니까요. 물론 제가 이걸 듣고 있는 재수생들이라면 이거보다는 가능성이 배 정도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재학생들보다는 수능에 쏟는 에너지가, 시간이, 학습량이, 열정이 더 있을 테니까요. 이거보다는 높을 거예요. 그럼에도 만만치 않죠. 3등급에서 1, 2등급 올라가는 것도 5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3, 4등급으로 나올 수 있는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수시 모집 지원하세요. 근데 그런 각오가 돼 있는지 보시고 정시올인을 하세요. 알겠죠? 그냥 마음만 좋은데 가고 싶다 그러면서 현실은 쥐뿔도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은 결국 수능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 결과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결국 또 안타까운 재수 길로 가게 돼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더 세게 있는 현실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신의 입시 전략을 똑바로 잡고요. 오늘 보여드렸던 데이터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